자, 지금 시간이 2023년 3월 19일 일요일 오후 1시 57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를 보겠습니다. 자, 야간 선물은 0.73% 내렸어요. 2.3%. 그래서 311.10. 311.10에 끝났습니다. 하락했어요, 하락. 일단 분기봉부터 볼게요. 분기봉. 자, 분기봉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상단선 위에 있어요. 상단선 위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위치는 매수 못하죠. 분기봉으로 보면 매수를 못해요. 분기봉으로 보면 매수를 못한다. 제가 동영상을 가지고 설명해 드린 거 있죠? 지금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예요. 이번 분기까지는 죽으나 사나 하락 추세입니다. 이번 분기가 끝나야 하락 추세도 끝나요. 이번 분기가 끝나야 하락 추세가 끝나는 거지. 아직 하락 추세예요. 자, 반대로 월봉은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 왜냐? 얘가 위로 올라가니까. 이해되셨죠? 상승 추세. 상승 추세는 T5 하단선이 위로 올라가는 행위예요. 상승 추세는 T5 하단선이 상방을 보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 요 기점 여기를 A라고 하면 A부터 현재까지를 B라고 하자고요. 그럼 여기는 지금 상승 추세라고요. 그러니까 월봉은 상승 추세고 분기봉은 하락 추세예요. 분기봉의 하락 추세인 상태에서 월봉의 상승 추세가 오다 보니까 상승 추세가 지금 시작한 지 2개거든요? 2개야. 그죠? A를 지나고 나서 시작했기 때문에 요걸 1번, 요걸 2번이라고 하면 지금 봉 2개째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고요. 근데 상승 추세인데 봉은 내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지금 상승 추세인데 봉이 내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 T5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T5인데, T5 하단선인데 얘를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상승 추세는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상승 추세예요. 근데 만나서 음봉으로, 자, 이 B를 만나고 음봉 마감하면 상승 추세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났어요. 만났는데 아직 10거래 일이 남았어요. 얘가 양봉으로 끝날지 음봉으로 끝날지는 몰라요. 저도 몰라요. 다만 만났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상승 추세가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보통 상승 추세가 시작되면 꽤 오랜 시간 갑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짧은 거예요. 지금 이게 2달 안에 지금 상승 추세가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진짜 놀라운 거죠. 자, 이대로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게 내려가요. 자, 하단선 내려가는 게 보이시죠? 자, 이게 내려가요. 이게 내려간다라는 거는 뭐다? 상승 추세가 아니다. 상승 추세가 아니다. 그리고 이게 내려가는 건요. 하락 추세다죠? 그러니까 상단선으로 보면 하락 추세고 하단선으로 보면 상승 추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아닌데 하락 추세면 하락 추세죠. 여기 봐요. 상승 추세잖아. 그죠? 여기 상승 추세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상승 추세가 아니잖아. 상승 추세가 아니죠. 그 상승 추세가 아니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줄줄줄줄 내리지.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끝나면 상승에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상태로 끝나게 되면 상승에 좋을 일이 없다예요. 자, 이제 주봉으로 가겠습니다. 주봉으로 가보면
2.3%를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309.77입니다. 309.77. 309.77을 적용을 해볼게요. 309.77을 적용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걸 또 설명해 드려야 돼요. 자, 이제 그 볼린저 밴드 5 사용법 동영상 꼭 보세요. 네, 보시면 이제 이 설명이 와닿으실 거예요. 자, 하락 추세는 T5 상단선을 만나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양봉이에요. 양봉. 그 다음에 상승 추세 전환. 일반적인 겁니다. 전환은 P5 상단선을 만나야죠. 이것도 되도록이면 양봉이에요. 그러니까 T5 상단선을 양봉으로 만나면 하락 추세가 끝나는 거고, P5 상단선을 양봉으로 만나면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일단 여기 있죠, P5. 이게 T5잖아요. 무슨 뜻이냐? 이 아직 안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는 없죠. 아직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직 P5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상승 추세 전환이 안 돼.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아직 T5도 안 만났잖아요. 양봉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하락 추세도 안 끝났죠. 자, 지금의 주봉 차트로 보면 하락 추세가 안 끝났고, 하락 추세가 안 끝나는 경우는 대부분 상승 추세로 전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봉은 하락 중이라고. 아직도 주봉은 하락 중이라고요. 이 양봉의 의미가 없다고. 이해가 되셨죠? 지금 만들어진 양봉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요. 추세를 바꾸는 봉이 아니야. 지금의 양봉, 이번 주에 나온 양봉은 추세를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위력을 지닌 봉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추세를 바꾸려면 갭상승이 나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개파락이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불리한 거예요. 자, 이게 매도죠, 매도. 이게 매도라고요. 근데 문제는 하단선을 봐요. 다 아래네? 그죠? 하단선을 봤더니 다 아래야. 다 아래로 가. 그 얘기는 뭐예요? 매수 없어요. 자, 매도는 할 수 있으나 매수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요. 주봉의 구조는 그래요. 근데 월봉의 하단선이 어디 있어요? 하단선이 314.20에 있죠. 그 밑에 있는 게 아마 307.57이었나? 이 두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314.20이라는 수치를 기준으로 보면 309.77은 그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면 매도 못해. 월봉으로 보면 매도 못한다고요. 근데 나 일주일짜리만 매도할래. 그럼 하실 수 있어요. 올라가면 손절하면 되잖아. 자, 여기가 고가입니다. 여기가 고가고 여기가 상단선이에요. 그럼 요 영역이 매도자가 쓸 수 있는 영역이에요. 지난주 고가에서 상단선 사이가 이제 매도자가 쓸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이번 주까지는 고전은 연구간을 지납니다. 고전은 연구간을 지나요. 그러니까 투심이 안 내려가. 근데 다음 주부터 3주간은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가를 못 넘으면 고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는데, 이 고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면 뭐가 되냐면 최저가 모드가 돼요. 고가 투자 심리도가 가장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여기랑 동급이야. 근데
여기는 바닥이 없어요. 바닥은 저쪽에 있어요. 저쪽에 303.10 여기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예. 고가 못 넘으면 303.10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번 주 고가를 못 넘으면 다음 주에 이번 주 고가를 못 넘으면 303.10으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303.10으로 간다. 근데 하단선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를 깰 가능성이 있어요. 응? 주봉이 여기를 깰 가능성이 있다고요. 근데 여기를 깨면 어떻게 되냐?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요. 1구간이라. 그죠? 여기 1구간이.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위에 상단선이 있고, 전봉 고가를 넘지 못하면 매도예요. 전봉 고가를 넘지 못하면 고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면서 최저치가 돼요. 다시 최저치가 되면 303.10 아래가 목표가란 말이에요. 근데 303.10까지 가려면 이번 주에 저가를 깨야 돼. 이번 주 저가를 깨면 저가 투자 심리도 내려가죠. 그럼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저가가 안 깨지는 방법뿐이에요. 매수가는 없어요. 저가만 안 깨지면 됩니다. 자, 주봉은 하락 추세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주봉은 아직 하락 추세다. 다음 주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뭘 봐야 되느냐? 이게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승 하락하는 거하고 투자 심리도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상승 하락하고 투자 심리도는 다른 거예요. 잘 보세요. 투자 심리도가 여기까지는 종가가 올랐어. 그죠? 근데 이봉에서 다 내렸죠. 요봉에서 다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저가가 제일 낮아. 그러니까 제일 낮은 거 깼죠. 얘가 제일 낮아요. 1번. 그죠? 그 다음에 종가는 이렇게 딱 보면 얘가 제일 낮죠. 2번. 근데 종가가 제일 낮은데 이상해. 그죠? 종가는 여기 있잖아요. 종가 투자 심리도 더 높은데 여기가 바닥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닥이에요. 근데 여기 종가랑 비교했을 때 여기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종가는 아직도 최저가 모드가 유지 중이에요. 종가는 아직도 최저가 모드가 유지 중이고 저가는 최저가 모드를 해제하고 올랐어요. 근데 월요일에 개파락을 딱 하면서 여길 깨요. 그러니까 309.77이라는 숫자가 여기 저가가 309.80입니다. 그러니까 저가를 깨면서 시작해요. 그 얘기는 일봉상 다시 최저가 모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길 깨야 돼. 여길 깨야 되는데 문제는 종가도 최저가잖아요. 그러니까 깨고 여기 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위로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해되세요? 1번을 깨야 되는데 1번을 깨는 건 저가의 문제고 2번 밑에서 끝나야 되는 게 종가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가는 2번 밑으로 원하고 저가는 1번 밑으로 원해요. 근데 1번이 뭐냐? 주봉 저가예요. 이게 뭘 뜻해요? 이번 주 저가를 깨고 싶다는 거지. 309.80을 깨는 순간 이번 주 저가를 깨고 싶다는 의도를 일봉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봉. 그러면 아까 주봉을 설명하는 거랑 배치되잖아요. 주봉이랑 배치된다고. 주봉은 이번 주 저가를 깨면 매수를 못해요. 근데 일봉은 이번 주 저가를 깨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화요일까지.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일단 매수 못해. 화요일까지는 매수 못해요. 일봉은 화요일까지 1구간이야. 저가 깨지면 화요일까지 1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가 없고 결국에는 화요일까지 지켜봤는데 지난주 저가, 이번 주 저가 안 깼어. 그러면 수요일 이후로 이번 주 저가가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는 매수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월요일은 매수가 안 돼. 월요일은 이미 최저가 모드인데 매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간 그 선물에 종가는 딱 일봉의 저가를 깨는 수준에서 마감을 했고, 그렇게 마감을 하면 최저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하시고 거래 전략을 세우시면 되고요. 지금 거래량은 맨 위에 있습니다. 거래량은 맨 위에 있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이격볼 밴드 20 하단선을 깨는 거는 구조적으로 오류가 없어요. 튕길 이유도 없고.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자, 이제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아요. 자, 주봉 322.53 맞나요? 이번 주 요구 수치가 300 아니죠, 다음 주 요구 수치가 322.53이었나 5였나 확인할게요. 또 잘못된 수치를 불러드리면 안 되니까 확인하겠습니다. 53 맞아요. 53. 그죠? 그러니까 주봉상 다음 주에 가야 되는 수치는 322.53이고 그 다음 주에 가야 되는 수치는 319.57이잖아요. 예?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주봉이 저가를 깨고 간다라는 건 이번 주에 저가를 깬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 322.53에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야 되는 자리는 322.53인데 예? 지금 수치는 312.07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위로 가야 정상인데 밑으로 가. 그러면 더 멀어지잖아요. 이 거리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304대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은 10%만 오르면 되지만 304까지 가면 18% 올라야 돼요. 자, 내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월요일날 내리고 화요일날 내려서 304까지 갔어. 그럼 수, 목, 금 안에 18% 올려야 되거든요. 못 올리면. 그럼 주봉은 다음 주 또 나가리예요. 그죠? 그럼 마지막 5주만 남는 거예요. 5주에 가야 되는 건 319.57이죠. 예. 그럼 319.57이랑 어느 정도 벌어지는지를 보세요. 네? 319.57이랑 어느 정도 벌어지는지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되돌아갈 확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능성이 커지는 거지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 자, 그런데 이 304로 간다. 304로 간다. 만약에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304로 간다라는 거는 월봉의 입장에서는 하단선으로 가는 거죠. 하단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단선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등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단선으로 계속 누르는데 월말로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월말로 점점 가까워지면서 하단선에서 끝날 확률이 커지는 거잖아요. 이게 월말로 가까워지면 상단선 쪽으로 가가지고 319.57 그 위에서 끝나야 이게 상승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 하단선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단선에서 딱 끝났다. 그럼 월봉은 죽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죠? 상승 추세가 끝난다고. 2달 만에. 자, 이게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일봉이 죽으면 단순히 일봉에서 죽는 게 아니라 주봉이 같이 죽죠. 일봉이 내린다라는 건 눈으로 봤을 때 그냥 내리는 거네, 그냥 하루 하락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주봉이 죽어버린다고. 주봉이 죽음으로 인해서 반등이 오지 않으면 주봉이 죽어서 반등이 안 오면 주봉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월봉의 상승 추세도 같이 죽이고 있다고. 근데 지금 10거래일이 남았는데 주봉은 다음 주까지 하락 추세야.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만약에 이걸 음봉으로 눌러버리면 다음 주에 이걸 음봉으로 눌러버리면 그 다음 주 5거래일 동안 상승을 해야 되는데 5거래일 동안 상승을 못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라고. 다 끝나는 거죠. 주봉이 죽어버리니까.
주봉이 죽으면서 월봉도 죽일 거잖아요. 근데 주봉이 죽으면서 남긴 이미 메시지는 뭐예요? 278 깨겠다죠? 예? 319.57을 못 가면, 예. 저점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78.39는 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봉은.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아래쪽으로 열겠죠? 응? 아래쪽으로 여는 거예요. 근데 월봉의 아래를 열어버려. 다음 달 되면 월봉의 아래를 연다고요. 지금 이 상태보다 낮은 수치, 예? 지금 이 수치보다 낮은 수치에서 월봉이 마감한다는 건 아래쪽을 열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라고요. 자, 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예. 일단 월요일은 매수 없는 거예요. 예? 월요일은 매수 없고 지금 할 수 있는 매수 전략은 어차피 위는 주봉이 막아버렸기 때문에 위 주봉이 막아버렸잖아요. 예? 다음 주는 그냥 시작하자마자 주봉이 위를 탁 틀어막았다고. 그러니까 뭐만 할 수 있어요? 예. 이번 주 저가가 안 깨지는 선에서 매수 전략만 가져갈 수 있다고. 이번 주 저가가 깨지면 그럼 골치 아파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주봉과 월봉이 다 날아가는 거야. 왜? 월봉은 지난달 저가 깼죠. 주봉도 이번 주 저가를 깨면 둘 다 하방이라고. 구조적으로 봉이 하방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가를 지키는 봉이 나와야 매수할 수 있잖아요. 그 일봉상 저가 지키는 봉을 찾으셔야 된다니까요. 월요일은 아니잖아. 그죠? 월요일은 아니라고. 월요일은 저가를 깼으니까. 그러면 일봉은 저가를 깨고 시작하니까 주봉이 저가를 안 깨졌으니까 주봉을 가지고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주봉이 하단선이 없다고요. 주봉이 하단선이 없어. 일봉도 저가를 깼기 때문에 월요일은 나가랴.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공략 못해요. 매수하고 싶으시면 참으셔야 돼요. 자, 모든 문제는 코스피 지수가 2350이 아래에서 끝나느냐 마느냐와 관련이 있어요. 예? 이 모든 3월 달의 메시지는 어차피 코스피 200 지수는 322.66을 깼기 때문에 예, 후행스팬이 기준선 26 아래에 있어요. 걔는 하락장으로 결정한 거야. 근데 지금 하락장 결정 안 한 건 뭐예요? 코스피지. 예? 코스피는 2350이 아래로 내려와야 하락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2350이 아래에서 끝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2352로 내려가면, 그죠? 2352 아래로 내려가면 지금 2395예요. 2395. 2352 아래로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대드는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가니까. 코스피 지수까지 데드가 나면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 지수 다 데드한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ETF도 똑같이 영향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ETF도 똑같이 영향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는 받고 하나는 안 받아요? 받겠지. 예.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거를 분석해 봤을 때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럴 확률이 저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죠. 예. 이거 객관적이냐? 아니에요. 그냥 제가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선물 보겠습니다. 자, 선물을 보시면 조금 다른 정보가 있어요. 예,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자, 선물 이야기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 그래서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종가 투자 심도가 내려갔죠? 예? 여기 종가 중에 제일 높은 애 얘고, 예? 내려갔다고요,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내려갔다고. 근데 얘 올라왔죠? 근데 얘는 횡보해. 예? 얘는 내려갔죠? 얘는 횡보해. 예? 근데 얘가 내려가죠? 그럼 얘는 떨어져. 그러면 1번부터 2번까지 봤을 때 종가가 2번이 제일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종가가 제일 낮아야 되니까 여길 가야 된다고. 이게 얼마예요? 290대예요. 자, 얼마다? 294.75예요. 294.75. 이해되셨어요? 네.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건, 이번 달에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건 선물은 294.75까지의 공간을 확보하는 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코스피 200 지수랑 선물 지수가 다른 거예요. 코스피 200 지수에는 이런 신호가 없어요. 근데 선물 지수에는 이게 있어요. 근데 얘를 추종하는 종목이 있죠. 곱버스. 예, 곱버스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선물이랑.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종가가 하락한다 라는 의미는 이 정도의 하락까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294.75. 294.75입니다. 지금 310이에요. 313.40이죠. 네. 코스피 100 지수는 312.07이고. 그럼 얘 몇 포 빠져야 돼요? 꽤 돼요. 313.40에서 294.75니까 여기 5고, 그죠? 여기 3이죠? 6. 여기 1 내려갔죠. 1 빠졌으니까 이긴 거 8이죠. 18.65. 네? 18.65가 빠져야 돼요. 지금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번 달에 종가가 내린다라는 건 18.65포인트 하락을 용인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예, 이게 선물이 현물과 다른 부분입니다. 이거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하락이 온다. 그죠? 여기서 하락이 온다라는 것 자체가 많은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냥 내린다가 아니라 얘가 종가가 상승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예? 종가가 상승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직거래일 안에. 그러면 294 이게 뭘까? 예? 294? 땡땡. 이게 뭘까요? 왜 294까지 내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놨을까요? 294가 도대체 뭐길래 저기다 만들어 놨을까? 그걸 알고 싶으시면 코스피 200 지수의 분기봉을 보시면 되죠. 네. 분기봉을 보시면 상단선이 어디 있냐? 여기 있죠. 예? 294 했다 있잖아요. 자, T5 294.87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선물 월봉이 원하는 그 최저가 모드의 목표치는 분기봉의 상단선이에요. 자, 종가가 상승 못하면, 월봉상 종가가 상승 못하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다? 분기봉의 상단선까지 갈 수 있다. 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네. 그런 구조다. 네. 지금의 선물 구조는 그렇게 생겼다. 그죠? 네. 자, 월봉 더 넘어갈 거. 거래량 메뉴에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지금 거래량 메뉴에 있어요. 네, 선물 거래량 메뉴에 있다고요. 자, 고가를 넘어도 고투는 옆으로 가죠. 고투는 옆으로 갈 뿐이에요. 위로 못 가. 그죠? 저가는 깨졌기 때문에 이미 위로 못 가고 횡보하죠. 그럼 지금 남은 건 종가만 남았어요. 종가가 하락하면 거래량이 메뉴인데, 다음 달 보세요. 다음 달 거래량 위로 갑니다. 증가해요. 왜? 만기 달이잖아요. 이번 달이 만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다음 달은 무조건 늘게 돼 있어요. 그럼 거래량이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예요. 거래량 위로 올라가면 이게 뭔 뜻이에요?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맨 위에 있는데 지금 종가 투자 심리도를 잘 보세요. 종가 투자 심리도 여기 1이죠. 여기 1이고 여기 0이고 여기 1이고 1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가는 여기 상승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이거 이 설명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면 좋을 텐데. 예. 이 선물을 잘 보시면 이 종가만 쫙 보세요. 종가만. 응? 종가만 쫙 보시면 여기 1이죠? 여기 0이죠? 이거 1이죠? 여기 1이죠? 이거 0이죠? 이거 1이죠? 이거 1이에요. 예. 그러면 이번 달은 어차피 방법이 없잖아. 예? 지금 종가는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종가는 내리고 있는데 이번 달은 방법이 없어. 올라도 내려도 하락이야. 그러면 결국엔 4월이죠. 5월, 6월. 예. 5월과 6월은 상승 불가해요. 응? 상승 안 돼. 투자심도 못 올라. 그러면 4월 달에 내리면요. 4월 달에 내리면 끝나는 거야. 예? 4월 달에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7월. 자, 기회가 있어요? 4, 7 두 분밖에 없는 거예요. 4, 7. 4,
7 두 번밖에 없다고. 나머지는 싹 다 1이에요. 응? 싹 다 1입니다. 지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싹 다 1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네. 이게 하락하면 아래가 열리잖아요? 그럼 4월달 내리면 답 없다는 얘기예요. 6월달까지. 응? 자, 이번 달 내리면 최저가 모드가 만들어지잖아요. 최저가 모드가 만들어지는데 여길 가야 되잖아요. 여길 가야 되는데 진짜로 종가가 내려서 여길 가버려. 그럼 4월달에 내려. 그럼 5, 6월은 올라요? 못 올라. 그럼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7월달에 상승 못하면 더 내려가는 거죠. 8, 9, 9월까지도 내려가잖아요. 종가 투자 심리도를 보란 말이에요. 이게 대세 상승장의 구조예요. 대세 상승장의 구조는 0이 많지. 지금은 횡보하면서 1을 다 쌓아놨잖아요. 네,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매트릭스가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좋아요? 아닌데? 네.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요. 이게 코스피랑 다르죠. 네? 코스피 200지랑 달라요. 여기는, 네. 보세요. 0이 좀 있어. 0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상승에 유리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물은 완전히 달라요. 선물은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봐봐요. 1이 더 많지. 예? 1이 더 많아요. 근데 얘는 월물 구조잖아요. 6월물이에요. 그러면 얘는 6월이 여기잖아요. 6월까지 딱 4월만 상승 기회가 있어요. 4월에 상승 못하면 끝이에요. 4월에 상승을 못하면 끝이라고요. 근데 4월달에 거래량 맨 위로 올라가요. 예? 4월달에 거래량 맨 위로 올라갑니다. 예, 올라가면 뭐 이건 답 없는 거죠. 자, 이제 설명 다 드렸고요. 다음에 똑같으니까 311.10 뭐 월요일날 당장 뭐 호재 떠가지고 갭상승을 하지 않는다면 상승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그죠? TO 상단선은 얼마냐? 311.54예요. 311.54.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폭 얼마 없어요. 네. 올라갈 수 있는 폭 없고 아래는 다 열려 있습니다. 네. 두 개 다 뚫으면 바닥이죠. 두 개 다 뚫으면 바닥인데 바닥이 얼마냐? 298.86. 그죠? 네. 두 개 다 뚫어야 바닥이잖아요. 두 개 다 뚫어야.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가면 바닥이에요. 298대까지. 그죠? 네. 다음 주에 여기까지 가면 바닥권이라고 봐야죠. 어쨌든 바닥권의 형태다. 저가 지킬 수 있을까요? 주봉은 지킬 생각 없어요. 지금의 차트 구조로는 지킬 생각 없다고 다 아래로 열어버렸잖아. 그러니까 매수하실 분들은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저가를 지킬 자리는 없다. 지킬 수는 있어도 볼펜 구조로는 지킬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를 막았다. 예? 위를 막았기 때문에 기대할 게 많지 않다. 그럼 일봉도 최저가 뜰까요? 자, 일봉이 최저가 뜰라나? 네. 여기도 지금 308까지는 내려야 하단선이잖아요. 이거 못 깨겠어요? 일단 코스피 200이 깨고 시작하는데 선물이 안 깨겠어요? 똑같이 깨겠지. 자, 외국인이 1조 4천억을 선물 매도한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이날이에요. 이날 이 장대 음봉에 매도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안으로 다 계속 땡기죠. 네? 그 안으로 계속 땡기잖아요. 올라가면 끄집어내리고 올라가면 끄집어내리고 선물 매도를 청산을 안 했으니까. 네? 선물 매도를 청산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계속 땡기잖아요. 지금도 9천억 얼마지? 8천억인가? 지금 들고 있는 돈이 있어요. 아직 다 청산 안 했어. 그러니까 이거 청산할 때까지는 8,667억. 예. 그럼 이거 청산할 때까지는 계속 땡기지 않겠어요? 손절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올라가면 땡기고 올라가면 땡기고 그 짓을 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선물 매도를 들고 있는 한 위로 가는 게 제한적인 거죠. 예. 월봉에 하단선이 막 끄집어 올려도 어차피 자기네들 포지션이 현물도 매도하고 있고 선물도 매도하고 있으니까 굳이 올릴 이유가 없는 거죠. 다음 주에 확인하셔야 될 거 뭐예요? 이번 주 저가를 깨느냐 마느냐?
예? 그 다음에 이번 주 고가를 못 넘으면 303.10 아래가 목표다. 303.10은 이번 주 저가보다 낮기 때문에 저가를 깰 확률이 높다. 저가를 깨면 매수 전략을 가져가지 않는다. 이번 주에 후행 스팬이 가야 될 자리는 322.53입니다. 못 가면 상방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 주가 마지막 주예요. 다음 주에 마지막 주인데 319.57 위로 가야 되는데 319.57 위로 못 가면, 예? 319.57 위로 못 간다면, 예, 주봉은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319.57 위로 못 갈 바에야, 예, 278 쪽으로 갈 확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만약에 밑에 쪽으로 내려가잖아요. 예?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 이거 음봉이고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차트가 싹 다 망가지는 거예요. 자, 주봉은 바닥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 3월 말까지 319.57을 못 가면 278.39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바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78.39는 바닥이 아니고, 월봉은 307.57? 307.57 맞나? 일단 확인해야죠.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오해가 없죠. 자, 네, 307.57 T5, 네, 맞잖아요. 그러면 307.57 아래에서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승추세가 죽어요. 네? 상승 추세가 죽는다고. 이게 만약에 294에서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가 294에서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네? 완전히 죽어요. 잠깐만요. 294 적용. 네. 완전히 죽잖아요. 이게 상승 추세예요? 다 죽은 거지? 예?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면 다 죽는다고. 예? 월봉이 저렇게까지 내려가면 싹 다 죽는 거예요. 이건 추세가 완전히 박살난다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상방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지금 상태에서 상방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양봉을 내는 거예요. 양봉을 내고 319.57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319.57 위로 올라가야 월봉은 위로 갈 수 있어요. 네? 자, 여기서 319.57, 319.57이니까 58. 네,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느냐, 봉이 이렇게 된다고요. 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야 이게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나마 이건 죽었어. 본선은 죽었잖아요. 그죠? 본선은 죽었어. 지금 T4가 살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야 그나마 상승 추세의 연장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면 밑으로 가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5주차 기준으로 319.57로 가느냐 마느냐가 이 싸움의 모든 키를 쥐고 있는 거고, 그 전에 10거래일이 남은 상태에서 5거래일 안에 어쨌든 위로 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 거냐. 왜냐면 319.57이랑 최대한 가깝게 끝내야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312.07인데 뭐 한 315점 정도, 315 정도에 끝내준다면 어쨌든 319.57에 가까우니까 다섯 번째 주에도 기대해 볼 만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야. 주봉이 하락 추세를 이용해서 이번 주 고가를 넘지 않고 꾹 눌러가지고 300이 끝내놨어. 네? 300이 끝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대할 게 있어요? 19.57 올라야 되는데 300이 끝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대할 게 없죠. 이거 5일 동안 목가만 내리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어디 죽어요? 분기. 네? 분기도 상방으로 가는 힘 거의 다 죽을걸요? 이대로 분기봉에 300으로 끝내볼까요? 어떻게 되나? 네, 300. 네. 보세요. 약하죠? 약하잖아요. 내려오잖아. 상단선 내려온다니까. 이게 만약에 294까지 내려. 예? 294까지 내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상승 추세예요?
아니잖아. 예? 상승 추세 아니라니까요. 이거 하락 추세 연장이잖아요. 못 넘은 거야. 이거 보세요. 밑으로 가잖아, 계속. 그러니까 예, 지금 상태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319.57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상방에 유리한 거지만 319.57 쪽으로 가지 못하면 급격하게 278.39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둘 중 하나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319.57이 반기봉의 상단선입니다. 반기봉의. 그러니까 이건 6월달까지 계속 누르는 값이에요. 예? 6월달까지 계속 누르는 값인데 여기서 계속 머물 수 있을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매수 가치는 없는 거예요. 어차피 319.57을 넘어가면 매수 가치가 없어. 거기에 뭐뭐 있어요? 기준선 26 있죠? 응? 코스피 200 지수의 그 후잉스팬과 관련된 기준선 26은 다 320.66이에요. 그러니까 그 라인이 그것만 있어요? 그게 반기봉의 상단선인데? 그래서 저라면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게 매도냐 매수냐는 사실 두 번째 문제인 거죠. 왜냐면 지금 월봉으로 보나 분기봉으로 보나 매수도 힘들고 매도도 힘들어요. 선택의 문제란 말이에요. 서로 완전히 다른 정보를 가지고 서로 똑같은 시간에 봉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미국발 호재가 떠가지고 시초가가 그나마 위에서 시작해. 그러면 지금 이 분석은 우려일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저가 깨면서 밑으로 일단 누르는 힘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 319.57에서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319.57에서 멀어지면 상승 쪽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라는 거는 머릿속에 꼭 담아 두시고 전략을 짜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